오늘의 쇼는 아인슈타인, 시간과 공간, 그리고 빛 제1부. 패티 어때요? 이 눈부신 빛을 보세요. 정말 근사하지 않나요? 이게 다 뭐야? 정신이 하나도 없구만. 도대체 이게 무슨 과학쇼라는 건지. 그러지 말고 같이 즐겨보세요. 다양한 색깔의 빛은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현상 중에 하나니까요. 야호! 도대체 빛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빛에 대해 알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의 길을 아름답게 밝혀주는 빛, 세상을 환하게 해주는 빛에 대해서 말이죠. 네, 알고 싶어요. 만들해요. 정말 더 이상은 못 봐주겠구만. 저 사람이 무슨 척척 박사라도 되는 줄 아는 거야, 뭐야? 근사하죠? 빛이란 에너지가 보여주는 시각적 현상이랍니다. 어떻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놀랍고 아름다운 장면이죠. 아름다워요. 어떻게 한 거예요? 신기해요. 프리즘으로 마법을 부린 건가요? 마법이 아니랍니다. 뉴턴이 말했듯이 프리즘은 단지 비스듬히 자른 유리일 뿐이지요. 빛이 프리즘에 들어가면 빛 입자들이 색깔에 따라 각자 다른 속도로 전진해요. 결국 프리즘에서 나올 땐 색에 따라 다른 각도로 나오는 거죠. 속도라고요? 좀 더 자세히 듣고 싶네요. 그럼 이쯤에서 빛과 속도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빛은 질량이 없습니다. 또한 우주에서 가장 빠른 존재이기도 하죠. 빛의 속도는 믿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 속도가 자그마치 초당 약 30만 킬로미터, 1초에 지구를 약 8바퀴나 돌 수 있는 속도죠. 빛이 움직인다니 말이 돼? 거짓말하지 마. 빛이 어디로 움직인다는 거야? 빛은 그냥 불을 켰다 껐다 할 때마다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라고. 아하, 실망시켜서 미안하군요, 신사 양반. 하지만 그건 틀린 생각이랍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빛은 우주를 가로지르며 이동을 합니다. 빛은 이동하기 위해 다른 물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게 소리와 같은 파동과는 다른 점이죠. 빛은 완전한 진공 상태인 우주에서도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엄청난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답니다. 아, 그렇군요, 박사님. 그럼 박사님이 빛에 관해 처음으로 알아낸 건가요? 아니에요. 이전에도 많은 과학자들이 빛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논쟁을 벌이곤 했죠. 또 여러 가지 실험을 하기도 했고요. 사실 내가 태어나기 30년 전에 이미 빛의 속도, 즉 광속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졌답니다. 별거 아니었잖아. 난 또 아인슈타인 하길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대체 대기한 건 뭐요? 빛에 관해 먼저 알아낸 것도 아니고. 1890년, 난 뭐든지 질문하기를 좋아하는 어린아이였죠. 내가 질문한 내용은 그 나이 때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것들에 관한 거였어요. 어릴 땐 다들 워낙 알고 싶은 게 많잖아요. 안 그런가요? 당장 나가거라, 아인슈타인. 네 질문 때문에 수업 분위기가 엉망이야. 이런 식으로 굴면 넌 분명 쓸모없는 사람이 될 거다. 질문을 하다가 쫓겨났단 말이야? 기초적인 것만 가르치는 초등학교에서. 기본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과학쇼를 하다니. 더는 못 참아. 당장 환불해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큰 오해를 하고 계시는군요. 물론 어린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누구든 궁금해했을 법한 것들을 질문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런 기초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연구가 결국 시공간에 대한 우리의 정의를 완전히 바꿔놓게 된 거라고요. 아인슈타인 덕분에 우주에 관한 개념이 혁명적으로 바뀌게 된 거죠. 우와, 궁금해요. 대체 어떤 질문들이었나요? 어느 날 밤에 내 부모님은 가난한 의사 한 분을 초대해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분은 고맙게도 내게 대중을 위한 자연과학이라는 책을 주셨죠. 그 책의 첫 페이지에는 우주를 가로지르는 빛의 엄청난 속도에 대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책이 나 같은 어린 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생각해 보세요. 호기심이 넘쳐서 질문이 끊이지 않았던 나에겐 아주 놀랍고 흥미로운 책이었죠. 도대체 유치해서 들어줄 수가 없어요, 아인슈타인 씨. 상상 같은 걸 뭐하러 해요? 돈도 안 되는데. 그야 물론 상상을 통해 현실을 연구하고 사물의 이치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상상력 없이는 생각할 수가 없고 생각할 수 없다면 새로운 발견도 할 수가 없답니다. 아, 맞아요, 남자. 바로 그겁니다. 그럼요, 박사님. 박사님의 상상력은 정말 대단해요. 어느 날 난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던 중에 이런 생각을 해봤죠. 만약 내가 탄 자전거가 빛의 속도로 달릴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혹은 빛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늦잠자도 지각 안 할 테니까 좋겠네요. 히히. 실망시켜서 미안하지만 난 그 의문을 가지게 된 순간 깨달았죠. 뭔가가 빛보다 빠르게 갈 수 있다면 우주는 앞뒤가 맞지 않게 되고 뒤죽박죽이 되어버린다는 걸 말이지요. 이유가 궁금하시죠? 나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치에 맞으려면 그 일이 일어난 원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는 말도 있듯이 말이죠. 즉, 원인이 되는 일이 발생하고 그 원인에 의해 결과가 뒤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원인과 결과는 반드시 차례대로 일어나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바로 시간입니다. 원인은 반드시 결과보다 앞서야 하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우주는 일관성을 잃고 뒤죽박죽이 됩니다. 결과가 원인보다 먼저 일어나는 건 이치에 맞지 않은 일이니까요. 대체 뭔 소리야? 원인과 결과? 지금 말장난을 하겠다는 건가? 그쯤 해두지 그래, 어? 그딴 게 빛의 속도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아하, 잠깐만요, 딴지 씨.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점은 간단해요. 만약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원인보다 결과를 빨리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배트로 공을 치기도 전에 공이 날아가서 홈런이 되는 것과 같은 거죠. 히히. 혹은 오븐에 케이크가 익기도 전에 케이크를 먹는 것과도 같고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우주가 일관성을 가지려면 이 법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원인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결과가 뒤따라야 하죠. 만약 빛보다 빠른 것이 있다면 우린 결과를 원인보다 먼저 볼 수도 있겠군요. 그리고 그건 상식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 될 거고요. 와, 대단한 추론인데요. 좋아요, 좋아. 그 무엇도 빛을 앞지를 수는 없다고 칩시다. 하지만 적어도 빛과 같은 속도로 갈 수는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어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역시 불가능하답니다. 나는 그 어떤 물체도 빛의 속도와 같은 속도로 이동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령 아주 작고 가벼운 물체라고 하더라도 말이지요. 광속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빛의 입자, 광자뿐이에요. 물론이죠. 쇼를 시작할 때 봤던 아름다운 빛들 말이에요. 그 빛들은 순수한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죠. 계산을 해본 결과 난 어떤 물체를 빛의 속도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그런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빛의 속도에 가깝게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지요. 맞아요. 물론 아주 드물긴 합니다만 전자처럼 작은 입자들은 광속에 가깝게 움직일 수가 있답니다. 아하,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전자를 타고 이동하면 원인과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을 줄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박사님? 뮌하우젠 남자, 아주 대단한 생각을 해냈군요. 실은 나 역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우주에서의 시간과 공간이란 동일하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각 관찰자들은 자신만의 공간에 있는 것이고 또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게 된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은 관찰자가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서 상대적입니다. 가령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누군가가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인다면 그 사람의 시간은 느리게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과 서로 다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가게 되죠. 시간이 다르게 간다고? 시간은 무조건 하나야. 그리고 우린 여기서 그 금쪽 같은 시간을 낭비하는 중이지. 여러분, 어서 여기서 나갑시다. 더 이상은 못 들어주겠네. 만약 이 우주선이 빛의 속도에 가깝게 날아갈 수만 있다면 우린 이걸 타고 미래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미래 여행이라니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전 미래로 가는 게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었죠.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